네, 저희 뉴스 정석에서는 우리 사회 어른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참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석 기획 대담 아픔을 딛고 내일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윤리학자이자 사회운동가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에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짐승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 뿐 나눌 줄 모릅니다. 고급 인간은 나누고 나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나눔으로 더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발생 딱 오늘이 이제 한 달이 째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검경 합동사무 수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선장의 책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이번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세월호 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왜 침몰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하는데요. 네. 이건 우리 민족의 참 고질입니다. 즉 10% 가능성만 있어도 그걸 기대를 하는, 말하자면 설마, 또 90% 가능성이 있어도 그런 게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설마. 이건 여행을 바라는 그런 그 심리인데요.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입니다. 비합리적인 사고인데 우리의 이 전통에 이런 요소가 좀 있어요. 그 인과보험, 즉 옳은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든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운이 좋으면은 또 재수가 없으면은 이런 요소가 우리 문화에 깔려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하고 또 원칙 지키는 것도 약하니까 이 안전 불감증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버립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해진 해운이 그 소중한 사람의 생명보다는 돈벌이에 좀 더 치중하면서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부실하게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 범죄 수준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달구지를 몰고 다니면서 꾹꾹꾹 졸어도 그건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가령 버스 기사가 꾹꾹꾹 졸면서 운전을 하면 그건 범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많은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그룹배 타고 사람이 다녔으니까요. 그건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그러나 500명이 타는 그 배의 책임자가 그런 의식 가지고 아주 그룹배 모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가시관 가지고 혹은 안전불감증 가지고 운전하면 그건 범죄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법을 지킨다는 것, 원칙을 지킨다는 것, 이게 모두 사람의 생명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서 이런 걸 안 지키는 것은 범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 사고에 대해서 수사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가 막 들어왔습니다. 세월호가 일본에서 들여온 뒤 증톤공사로 원래 복원력을 잃고 그리고 여기에 화물 과적과 평형수 부족 그리고 부실한 고박으로 복원성이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타수의 운항 과실이 확연히 드러났는데 15도 정도 급선회하면서 선체가 기울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도 이상 변침하면 안 되는데 주류의 영향으로 조타가 원활하게 되지 않자 조타 미숙으로 결국 15도 이상 급선회하면서 배가 기울어지게 됐다는 것이 검경합동수사본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자, 대표님. 설마라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이 배에 이렇게 실은 세월호도 설마 그게 가라앉겠어. 지금까지 잘 다녔는데 라고 했을 거고요. 그 3등 항해사한테 맡겨놓고 아니면 그 조타수한테 맡겨놓고 5도면 될 거 15도까지 설마 그렇게 했겠어? 평소에 괜찮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였다는 말씀이시죠? 설마가 우리에게 아주 큰 약점인데요. 옛날에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어떤 일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설마 하는 동안 한국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취약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합니다만 지금처럼 엄청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에는
절대로 설마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확률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사람의 목숨과 관계했을 때는 저는 이버름처럼 말합니다. 100% 안전해서는 안 된다. 200% 안전해야 된다. 예.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 그런 사고로 우리가 일을 해야지 그 사람 생명과 관계되는 일에서 설마 그건 살인 행위죠. 네, 예. 결국 좀 도덕성과 관련이 있는 것 그럼 같은데요. 도덕성입니다. 대표님, 도덕이란 게 네, 굉장히 그 교육계에서 또 종교계에서 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운동 많이 해오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회초리로 매맞는 그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이런 교육 많이 해오셨는데 이런 도덕성의 부재를 보면 회의감이 드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별로 나아진 게 없으니까 네. 좀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노력 안 할 수가 없죠. 그 도덕과 관계에 상당히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도덕이란 건 내가 훌륭하게 되고 내가 점잖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이제는 그런 도덕 필요 없습니다. 예.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거기에 모든 관심을 써야 됩니다. 그게 현대의 도덕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면 그건 비도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도덕이라야 현대의 도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직업을 가진 사람, 뭐 이 항해사라든가 선장이라든가 지금 공무원이라든가 자기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거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 못 지는 사람은 자기가 암만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그건 비도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책임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요. 선장님, 선원 이분들은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 해경이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물론 네. 배는 침몰하고 본인들도 위험했지만 그 의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좋았고 이해는 되지만 결국은 그 소극적인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죽이는 행동은 아니지만 구해내지 못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생명이 그 희생됐을 때는 핑계가 없습니다. 예. 해경이라든가 선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예.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네. 뭐 소소한 뭐 재산이 좀 손실을 갔다든가 뭐 이런 것 같으면 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핑계도 허용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관계되는 일에서는 200% 300% 안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염두에 두고 평소에 제도를 만들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요. 예. 생각해가지고 일이 되질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동적으로 움직이려면 연습 안 하고는 안 돼요. 훈련과 연습이 그러니까 있어요. 훈련을 엄청나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무 대비도 안 하니까 우왕좌왕하고 저렇게 아까운 생명이 희생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참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대통령 책임론까지 나오고 한쪽에서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통합해서 이번 사건을 치유해 나가야 될까요? 한편으로 정부가 책임져야죠. 네. 이 책임질 건 책임지고.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네. 특별히 생명을 보호해야죠. 그 생명 보호에 실패했으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누가 이용합니까? 정치계가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여당 대통령만 잘못한 게 아니고 네. 야당 우리 시민들 다 잘못했습니다. 네. 야당이 그동안에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을 못했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언론은 왜 연예인들의 결혼 뭐 연예 이건 냅다 보도를 하고 예. 이 세월호와 이 과정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닌데 그런 걸 봐서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경찰도 책임을 져야 되고 관계 당국이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공동 책임을 져야지 지금 누가 옳으냐 나쁘냐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물론 그건 네. 언젠가나 따져야 됩니다. 그건 그래야 우리가 또 고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치유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까? 거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대체 국가가 무엇이냐라는, 정부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게다가 정부를 많이 못 믿고 있고요. 각종 유언비어가 나오는 거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네. 더 근본적인 거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믿는다는 건, 그런 유언비어를 믿게 된다는 거는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더 빨리 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불신이 있다는 것. 근데 그게 뭐 신뢰라는 건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냐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동안에 정부나 정치인들이 솔직하게 말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걸 모든 걸 공개했다면 불신할 이유가 없죠. 네. 괜히 사람들이 불신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솔직하게 공정하게 이야기하면은 다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발표할 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부가 요런 이유로 발표를 못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민들이 봤을 때, 야, 그 정도는 정말 발표하면 안 되겠구나. 이해를 다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정치는, 가장 효과적인 정치는 솔직하고 투명한 정치입니다. 네. 결국 국가 개조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짧게 어떤 부분부터 대한민국 가장 먼저 고쳐야 할지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권리 보호하는 그런 그 풍토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요. 네. 뭐 이번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이건 아주 철저하게 안전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네. 우선 그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뉴스 정책 시간에서 아픔을 딛고 함께 딛고 결국 우리가 내일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느냐 이런 취지에서 각계에 계신 원로급 어른들을 모시고 이제 얘기가 듣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아니 국민들께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이 상처받은 많은 분들 대체 이 멍멍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카메라 보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사고로 뭐 여러분이나 저는 다 참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이 이 유가족을 위해서 위로하려고 애를 쓰고 또 자원봉사해 주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게 우리 국민의 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참 화가 나지만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부터 먼저 고치자 그런 각오를 좀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손해 안 끼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정부가 잘못했을 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비판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운전이나 뭐 다른 모든 일에 아주 다른 사람이 절대로 그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목숨을 잃지 않도록 우리 배려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면은 이번 계기로 우리가 또 아주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안전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에 희생단 사람들의 그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리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이신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